이베스트랑 NH증권, 카카오게임즈 레포트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NC소프트도 잠깐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화 애널리스트가 인터넷 게임 쪽에서는 베스트 5등 안에는 꾸준히 들었던 애널리스트인데, 이분 연배가 꽤 있으시고 업력도 꽤 오래된 분이십니다. 이베스트로 옮긴 지도 꽤 되셨죠. 이베스트 가신 지도. 근데 이분이 이번에 레포트도 국내 회사 중에서는 아마 거의 제일 먼저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실적 나오자마자 어제 컨퍼런스 콜 하면서 어, 다뤄졌던 중요 포인트들에 대해서 레포트에서 언급을 다 했고, 어,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 논리들에 대해서 이번에 레포트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그리고 왜 12만 5천 원이라는 주가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매출액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건지를 굉장히 잘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3Q21이면 21년 3분기란 얘기입니다. 종전 전망치 대비 매출 호조, OP도 실질적으로는 호조. OP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인데, 실제로는 호조지만 까본 숫자는 시장 컨센서스를 미스했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 14% 미달한 것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영업이익이 약 13% 정도 미달했는데, 이것은 지급 수수료 예상치 대폭 초과 때문인데, 이는 오딘 한국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율이 예상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오딘 한국 개발사가 어디죠? 라이온하트죠. 라이온하트가 지분법 투자 대상이었다가 어떻게 됐죠? 이제 연결 자회사로 됐죠. 왜냐하면 한 21%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콜옵션을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해서 약 한 51.9%. 자, 오딘 개발사 라이온하트는 이미 지분 21.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법 대상 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30% 정도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잠재적인 동사 연결 대상 자회사였기 때문에, 연결 대상 자회사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은 라이온하트의 실적이 카카오 게임즈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이라는 얘기는 전체가 다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온하트 지분을 51.9%로 이제 30.37%로 추가 취득을 해서 51.9%를 들고 있게 되어서 연결이 되면은 라이온하트가 실적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번다 1년에. 그럼 그 1,000억이 그대로 카카오 게임즈에 반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콜옵션 조항이 있어 사실상 잠재적인 동사 연결 대상 자회사이기 때문에 라이온하트에 대한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율 예상을 초과함에 따른 영업이익의 예상치 대비 미달은 실질적 미달이 아니다. 당연하죠. 내가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한테 수수료를 줬는데 이제 너랑 나랑 한 몸이야. 이제 너랑 나랑 한 몸이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준 게, 내가 자회사한테 돈을 준 거랑 돈을 준 게 안 준 거 같은 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법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 자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 돈은 내 거랑 똑같다. 부모님 돈이랑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할까요? 즉 3Q21 실적은 실질적으로 매출액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당사 종전 전망치를 초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 동사는 11월 1일 라이온하트에 대한 콜옵션 지분 행사로 30.37% 취득하여 총 51.95%의 지분율로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근데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연결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 회사가 컨퍼런스 콜을 아직 홈페이지에 안 올렸더라고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한 5시 정도에 살펴봤는데 컨퍼런스 콜이 아직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2분기 것만 올라가 있어요. 올라오면은 여러분도 카카오 게임즈 IR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자료랑 컨퍼런스 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연결 편입은 상당 수준 가치 상승 요인. 라이온하트 연결 편입은 실적 전망치 상향 요인 측면에서도 오딘 IP 내재화 및 라이온하트 개발용 내재화 측면에서 상당 수준 가치 상승 요인이다. 실적 측면을 살펴보면 라이온하트가 연결 대상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오딘 매출에 대한 개발사 로열티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경 실적이 대폭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당사 추정치 시뮬레이션 시 2022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2062억에서 5536억으로 168% 상향되고, 왜냐하면 지분법일 때는 21. 몇 퍼센트였죠? 아까 21.58%만 반영이 되는데 100%에 반영이 되면 그거에 거의 5배 반영되는 거잖아요. 라이온하트 실적이.
그래서 5,536억으로 168% 상향되고 2022년 순이익 전망치는 1,978억에서 3,997억으로 102% 상향된다. 그리고 2022년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는 2,185억 원에서 3,234억으로 48% 상향된다. 자, 이 지배주주가 중요합니다. 라이온하트 지분을 51.95% 들고 있으면 회계상 이익은 100% 반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은 51.95%만 반영을 하는데 그게 지배주주 순이익이라 그래서 그게 3,234억 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라이온하트 연결 편입에 따른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 대폭 상향 효과와 NFT 및 메타버스 부분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여 기존 9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39% 상향하고 발견 유지한다. 목표 주가 12만 5천원은 라이온하트 연결 반영 전 기준 2022년 2는 익스펙티드라 그래서 예상입니다. 지배주주 EPS 퍼로는 42.7%로 과도한 고평가처럼 보이나 왜 과도한 고평가예요? 게임주 보통 25에서 30배 정도 보는데 42.7%는 당연히 고평가이다. 그러나 라이온하트 연결 반영 기준 후 2022년 지배주주 EPS 대비 퍼는 28.9배이다. 12만 5천원이 28.9배이라는 거죠. 주요 게임 대장주 목표가 산출시 적용 퍼는 2022년 지배주주 EPS 대비 20% 중반 수준이나 동사 목표 주가 산출시 적용되는 퍼는 20배 후반 수준으로 20배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것은 NFT 및 메타버스 부분 성장 잠재력을 반영한 거다. 오케이, 그러면 성장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 성정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성장 프리미엄 반영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반영을 안 하고 20%퍼 20 후반이 아니라 25 정도로 만약에 본다면 목표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약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죠? 카카오 게임즈 9만 1,000원이니까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있다. NFT 메타버스 성장 잠재력 반영 안 해도 아직까지 업사이드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산 겁니다. 자, 경사는 5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 가상화폐 보라코인 발행사 웨이투빗을 합병했다. 요거에 대해서 웨이투빗의 보라코인이 뭐 제 영상 중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보라코인 발행사 웨이투빗을 네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댓글 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댓글을 달았거든요.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이 댓글을 추가로 안 다셨어요. 네, 보라코인이 이 미르 같이 이런 게임 세계에 페이 투 언을 만드는데 오딘을 사용될 수 없다 있다 제가 그걸 기술적으로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댓글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요거 그 댓글 다셨던 분이 만약에 다시 보시거나 하시면 좀 근거를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 정도 프리미엄 부여를 10%로 좀 낮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 11만 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면 웨이투빗은 NFT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다수 개발 스튜디오를 통한 게임 IP 확보 및 게임별 나만의 캐릭터 제작, 카카오 엔터의 아이돌 라인업, 팬아트, VX의 골프 예약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유통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하는데 투자가 많이 든 데가 컴투스잖아요. 컴투스 여기 보시면 컨텐츠 밸류체인 투자 평가 8천억에 달해. 그러면서 컴투스가 요런 가치가 부각되면서 컴투스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한 저점 대비 저점이 약 9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 오늘 좀 조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35% 정도는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 30% 35% 정도는 올라와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카카오 게임즈로 돌아가서 메타버스 서비스는 36.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넵튠이 주도하고 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을 보유하고 넵튠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넵튠의 지분이 36.2%입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정말 여러 자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한번 그 투자된 자회사에 대해서 쭉 한번 짚고 넘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넵튠은 10월 13일 퍼피레드 지분 44%를 인수했는데 퍼피레드는 메타버스 게임 퍼피레드 M을 개발 중이다. 이 퍼피레드 M은 유튜브 가시면 이미 티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맘모식스도 인수했는데 맘모식스는 메타버스 메타커머스 갤럭시 쇼핑 가상 쇼핑몰 글로벌 론칭을 앞두고 있다. 이것도 유튜브 가시면은
이미 티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서울도 올려놨고 그리고 방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명동 거리를 보여주고 명동 거리에 상점을 입점시키고 거기를 그 상점을 통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자, 아울러 K-팝 디지털 가상 아이돌 업체인 딥스튜디오, 펄스9 등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가상 아이돌은 카카오 공동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자, 요 자회사 투자 부분,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20%의 프리미엄을 준 근거인데, 그래서 20 후반 아니면 30 또는 그 이상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 뭐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랑은 그런 회사들이랑 일단은 약간 다른 게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는 시가총액도 훨씬 더 크고 또한 그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한 회사들이 아직까지 실제 서비스가 이렇게 런칭이 되면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위메이드나 컴투스보다는 약간 전 단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NH증권인데 요 NH증권이랑 이베스트랑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좀 리포트의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NH도 목표가 13만 원으로 뭐 실적 성장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분야 확장 기대라고 썼는데 이 목표가를 산출하는 근거가 이베스트가 저는 훨씬 잘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퍼피 레드인데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를 해놓은 건데 요러한 그 가상 인광 이 퍼피 레드라는 게 보니까 이미 2016년에 한 게임을 통해서 서비스가 됐었고 그 전에도 꽤 오래 서비스가 돼서 어느 정도 팬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영상도 찾아보시면은 좋아요랑 싫어요 숫자가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이 영상이 좋아요가 한 400개, 싫어요가 9개 정도 됐던 거고 좀 어느 정도 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갤럭시티 서울 요거는 이제 서울도 있고 방콕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광장 시장을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해놨어요. 갤럭시하고 코리아 서울 티저 찾아보시면은 이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7월 달에 올린 거고 아직 그 라이브는 안 간 것 같습니다. 맘목식스 갤럭시티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넵튠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가상 아이돌까지 만드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이 딥 스튜디오랑 펄스 넵튠이 그러니까 넵튠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고 넵튠이 딥 스튜디오랑 펄스9이라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여긴 카카오 게임즈의 손자 회사가 되는 거겠죠? 이 펄스9을 홈페이지를 들어보면은 이런 가상 아이돌 사진이 올라와 있고 이 가상 아이돌이 이미 이 음반도 발표를 했고 다인이라는 가상 아이돌이 이터니티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얼굴은 가상 아이돌이고 이 춤추는 거는 실제 사람을 모션 캡처를 통해서 합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미 가상 아이돌이 발표가 됐어요. 그 노래도 발표가 됐고 8월 27일 날 정말 사람 같지 않나요? 보면 정말 사람 같네요. 그리고 뭐 가상 아이돌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스마일게이트가 발표한 가상인간 한유아 그리고 사이더 스튜디오가 만든 가상인간 로지는 벌써 뭐 광고 계약을 뭐 수십억을 따냈다고 하죠. 수십억? 네.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10억, 2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 정도 간략하게 공부했으면 카카오 게임즈 보시면 제가 이전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분이 있는데 저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사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특정 투자 주체들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계속 샀잖아요. 11월, 그러니까 10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14일부터 사는데 이 기관이라고 뭉뚱그려 보지 말고 기관은 금융투자보험 투신은행 연기금 사모펀드의 총합입니다. 총합인데 특히 연기금에서 계속 사요. 그럼 뭐를 혹시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호재를 알고 있는 건가? 그냥 이 기업이 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고 계속 사는데 라이온하트 자회사 편입되니까 그러면은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이 먼저 알고 했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연기금이면 뭐죠? 국민연금, 군인공제, 공무원연금이요. 우리나라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뭐 영상 보시는 중에 혹시 그 매니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자금 집행을 우리나라 운용사한테 맡겼을 수도 있죠. 뭐 운용사나 자문사한테 맡겼는데 맡기면은 그 위탁 계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계좌 개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NH증권이나 뭐 이베스트나 키움에 가서 뭐 군인공제회 계좌 개설을 합니다. 그럼 계좌 개설할 때 그 투자자별 분류 코드를 넣게 돼 있어요. 한국거래소에. 거기에 연기금 등이라고 넣으면은 그 계좌에서 매매되는 거는 다 연기금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매매를 하든 자문사에 위탁을 하든 투신사에 위탁을 하든 어디가 위탁을 하든. 근데 그렇게 해서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샀다. 그리고 이날 11월 1일 날 호재가 발표됐는데 그 다음날 좀 빠지니까 저는 좀 그렇다. 역시 차익 매물 나오는구나 하고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샀죠. 내가 차익 실현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주고 왜 다시 사야 되냐? 왜냐면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저는 이 이베스트 리포트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넵튠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와 이 가상 이쪽, 이 가상 세계에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된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게 인터넷에 근데 사실 보면은 다 나온 기사들입니다. 근데 카카오 게임즈라는 키워드를 넣지 않고 넵튠이나 이런 키워드를 넣으면 검색이 되는데 그 자회사들에 대해서까지 제가 볼 만큼 부지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재밌는 영상 볼 시간이 있으면서 그거 할 시간은 없고 그러면서 주식은 사고 오를 때를 기다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시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기관이 진짜 마음 먹고 사고 있다 오늘.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순 매수를 클릭을 해놨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매수를 클릭을 하면은 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도를 클릭을 하면은 매도가 나옵니다. 보면은 연기금 매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7천주가 매도가 됐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28만 천주가 됐으니 순매수가 27만 4천주가 된 겁니다. 그럼 외국인은 계속 매도하잖아요. 얘들은 언제 매수할까? 자, 외국인 오늘 매도가 무려 130만 주였고요. 그리고 매수가 120만 주였습니다. 매수도 뭐 100만 주 이상 매수한 거는 지난 8월 13일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100만 주 이상 매도한 날도 8월 13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쪽에서도 실적 잘 나온 거와 이 메타버스 쪽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매도하는 투자자들은 글쎄요. 저는 왜 매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싸게 샀을 수도 있겠죠. 싸게 뭐 이럴 때 막 20만 주씩 들어왔었잖아요. 6만 원 이때. 그래서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생각이 다른 투자자들이 여러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등락이 있는 겁니다. 오늘 좀 아쉬웠던 건 장 초반에 뭐 한 10% 이상도 상승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한 10시 42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어제 리니지 W가 어제 0시에 시작을 했고 매출 잡히기 시작한 게 2시부터거든요. 2시부터 잡혔고 그때 한국 7위 그리고 대만 20위였다가 7시에 오전 7시에 한국 3위 대만 1위 그리고 오전 10시에 한국 2위 대만 1위 그리고 드디어 오후 4시에 한국, 대만 양시장 둘 다 1위를 하게 됩니다. 이 10시에 2위 1위가 됐잖아요. 요거 보면서 이 10시에 요거 보면서 오딘이 밀리겠다. 그때부터 이제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요때부터 막 흔들리잖아요. 9시 36분 그리고 10시 12분, 10시 42분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게임 순위가 업데이트 되는 거는 애플 쪽 업데이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되기 전에 먼저 한번 매도하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리니지 W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투자자들이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매도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지가 반등을 못하다가 1등이 나오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외국인 기관들이 시그널 매도로 시그널 매도는 이제 V왑, T왑 이런 주문들인데 그냥 그날 전체의 평균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그냥 매도를 쭉 던지는 겁니다. 한 가격에 다 던지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를 내가 오늘 팔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전에 팔아버리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막 한 9만 천 원에 9만 천 원에 팔았으면 9만 8천 원에도 팔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한 시간 동안 팔자. 그리고 그냥 한 시간 동안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럼 한 중간 평균 가격은 한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외국인은 특히 그렇게 많이 하고요. 외국인은 그냥 거의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요거 보면서 저는 다행히 좀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살 기회를 좀 줬고 오늘 사고 싶은 만큼 다는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더 사고 올라오면 안 사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계속 가서 그냥 바로 10만 원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또 이익 실현할 기회를 또 주겠죠. 그리고 음, NC소프트는 계속 1위를 만약에 유지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들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럼 NC소프트도 비록 구글 영상은 엄청나게 구글 영상이란다. 그 유튜브 영상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지만 그렇게 부정적이어도 돈은 쓰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감정을 대입하면 안 돼요. 그냥 나오는 숫자 보고 나오는 현상 보고 그거를 해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자금을 움직이는 거지. 아, NC소프트 정말 유저를 뭐 개똥같이 알고 정말 너무 나쁜 회사야. 그래서 뭐 가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있는 현상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현상과 반대로 돈을 벌면 안 되겠죠. 최소한 여기다가 대놓고 막 숏을 치고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것 중에 리니지 W 지금 애플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왔는데 리니지 W가 1등, 원신이 2등, 요거는 중국 게임입니다. 오딘이 3등까지 내려왔고요. 쿠키런, 킹덤, 데브시스터즈가 4등, 제2의 나라, 넷마블이 5등입니다. 리니지 M은 6등까지 떨어졌네요. 그 내일인지 제가 알기로는 내일인데 토요일 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 마켓 순위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왜냐면 안드로 쪽이 더 그 매출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애플 쪽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다신 분 중에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요약이 안 되네요. 위메이드는 몇인가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니지 W 매출 순위에 NC와 갓겜 순위, 갓겜 주가 크게 변동한 하루. 아까 말씀드렸죠. 요 시간 때문에 요 시간에 발표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고 리니지 W 첫 매출이 100억 이상이라고 보도 오딘과 비슷하거나 오딘을 능가했다. 지금 기사는 이미 나와 있고요. 리니지 W 순위 1위 되기 시작하면서 오딘 2위를 밀며 카게임 차익 매물 쏟아졌다. 그리고 최소 외국계 증권 상권에서 NC에 대해 바이온 딥콜인데 딥이 뭐죠? 이렇게 찍어 먹는 거를 영어로 딥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 사라. 그 콜을 했다. 그 애널리스트가 바이콜이라는 거는 매니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지금 사세요.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있을 때 바이콜 날리거든요. 애널리스트도. 뭐 애널리스트가 뭐 믿을 게 안 된다. 바이콜 뭐 전부 반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애널리스트들 연봉도 꽤 높고요. 그 사람들이 그 증권사의 그 업종을 담당하기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아래의 기관을 거쳐서 업종 애널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 맞지는 않고 특히 한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좀 약간 긍정 평향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파악하거나 이럴 때는 애널리스트가 들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한국 대만 양시장 매출 1위 확인되면서 오후 4시에 시간에 2.18% 반등 마감. 외국인 시분할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분할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T왑 또는 V왑이라고. T왑은 Time Weighted Average Price고 Volume은 V왑은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입니다. 저가 매수 유입으로 거래 대금 7,990억대 마감. 이는 2009년 이후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손바뀜. 거래량이 뭡니까? 사고 파는 거죠.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2009년 이후에 하루 기준 세 번째로 많은 하루다. 자, 그거는 제가 이거 잠깐 짚어드리면 이 불소2 출시가 됐을 때 거의 비슷한 거래 대금이 있었는데 이 파란색이 자 X축이 시간이고 9시부터 15시 20분까지고요. 이 Y축이 이 2번 축이 가격 요게 시장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 매수 매도 체결은 이 매수 매도 체결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요거는 좀 확실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91,200원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250 파란색이 찍혔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근데 종가여서 그런 거니까 실제 이 호가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만 91,200원에
매수 주문이 나와 있을 때 91,200원에 누가 매도를 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호가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91,200원 매도, 3,885주, 91,100원, 13,300주 매수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카카오게임즈 얼마야라고 얘기하면 얼마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91,200원입니까? 얼마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들이 얼마야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91,100원 이만큼 매수 들어와 있고 91,200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91,100 슬래시하고 91,200 하고 그 곱하기 표시하고 얼마 주문 가격이 매수 매도 잔량이 얼마 들어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드 가격을 줍니다. 미드 가격은 매수와 매도 사이 가격이죠. 91,150원이죠. 최종 체결된 가격은 91,200원이니까 91,200원에 체결이 됐다는 거고 Where is the market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장 어딨냐? 그러면 항상 두 개를 줍니다. 91,100원 매수, 91,200원 매도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매도 주문이 이거는 장외로 체결이 돼서 장외로 이렇게 매수 주문이 돼 있을 때 매수가 나와 있을 때 시간 외에 체결이 된 것들은 전부 파란색으로 찍히거든요. 그 매도라고 찍히거든요. 매수 주문이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매도를 친 거니까 그렇게 한국거래소 매칭 엔진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91,200원 매수는 누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사는 거죠. 91,100원보다 나는 높은 가격을 주고 이 가격을 치겠다. 그래서 만약에 3,885주가 다 체결이 되면 91,200원이 매수 잔량이 쌓이겠죠. 그리고 91,300원 매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91,300원까지 나는 페이 하겠다. 91,300원까지 매수를 하겠다. 그러면 91,300원이 체결이 되면서 이 매도 잔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은 매수 체결이 있어야 되고 내려가는 종목은 매도 체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소2가 출시되었을 때는 이 매도 체결이 계속 증가해요. 여기 보시면 시장가 체결이 이 그레이가 뭐죠? 회색인데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냥 밑으로 그냥 그 땅을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이 프로그램 이 외국인 투자자의 알고리즘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냥 하방으로 우하향하면서 그냥 쭉 가고 있잖아요. 이게 불소2가 출시됐던 날에 15% 빠졌던 날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달랐죠. 보면은 일단 기울기가 시장가 체결이 요 그레이인데 요 회색인데 초반에 이렇게 나오다가 좀 쉬다가 조금 더 나오다가 좀 계속 쉬다가 계속 쉬면서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나왔다가 이제 더 이상 시장가 매도 체결이 안 나옵니다.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버티잖아요. 이게 주가가 파란색인데 주가가 그냥 계속 버티면서 프로그램 매도 체결도 그냥 옆으로 그냥 눕는 겁니다. 아까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냥 옆으로 눕는 겁니다. 근데 요때 정도에 아까 이 10시 이후가 되면서 4시 이제 나올 거 이렇게 7위, 3위, 2위까지 올라가니까 4시 거 준비하면서 혹시 모르니까 매도 세력들이 잠깐 브레이크 좀 잡자. 너무 빨리빨리 지금 매도하지 말자 하면서 매수 세력 들어오니까 그냥 주가가 쭉 반등한 겁니다. 시장가 체결이 이렇게 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랑은 지금 달랐다. 그리고 4시에 확인되자마자 대만항공 1위 확인되자마자 주가 그대로 2.18%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걸 하나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리니지 W에 아니면 오딘에 100만원 현질을 했다. 그러면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면 구글, 애플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면 애플이죠. 거기에서 그 플랫폼을 제공했잖아요. 결제하는 플랫폼 15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85만원이 남는데 그거를 오딘 같은 경우에 라이온하트랑 카카오게임즈가 나눠 갚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오딘은 누가 만들었죠? 라이온하트가 만들었잖아요. 이 개발사잖아요. 개발사가 IP 사용료로 20%, 뭐 15%, 20%, 뭐 25%뭐 케바케인데 20% 가져간다고 가정을 하면 약 17만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68만원이 남죠. 100만원이 결제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라이온하트랑 카카오게임즈랑 나눠 갚는 겁니다. 그런데 초반에 마케팅 많이 해야 되잖아요. TV 광고도 해야 되고 인터넷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초반에는 보통 뭐 그 퍼블리싱 하는 카카오게임즈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추정에 대한 그 추정이 잘못돼서 그 추정이 카카오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수수료로 나간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라이온하트한테 나간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미달을 했다라고 써놓은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근데 그거는 회사가 밝히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 좋으신 분은 그렇구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투자자들이 뭐라고 공격했냐면 야 얘네가 무슨 개발 인력이 있어. 개발 인력 NC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돼.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라이언하트가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27만 원 나가는 거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비용이. 얘한테 줘야 됐는데 그래서 지분법으로만 표시해야 지분법으로만 21% 정도만 반영이 되던 게 이게 안 나가니까 이제는 이 얘가 버는 모든 거를 다 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개발 역량을 폄하하던 분들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게 뭡니까? 자기가 개발하고 IP도 리니지 IP도 자기 거잖아요. 그래서 리니지로 번 수익이 이게 나가는 게 없는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처럼. 지금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지금도 없습니다. 오딘으로 버는 거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프렌즈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가 아마 지분 100%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다. 그런 데서 만약에 버는 게 있으면은 다른 게임 회사 그 게임 회사의 IP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NC 같은 경우는 IP 사용료를 안 내고 심지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넷마블에서 서비스 하는데 넷마블에서 NC한테 IP를 주고 있죠. IP 사용료를 주고 있죠. 그래서 로얄티 수익이 잡힙니다. NC 소프트는.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래도 실제로는 그 돈을 벌고 있는 돈을 꽤 잘 버는 회사가 N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어렵거나 모르겠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NC, 카카오 둘 다 지금 이제 매수 포지션이고 올라가면 안 사고 내려오면 좀 모아가겠다고 이거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항상 데이터 보고 또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아니면 뭐 오딘이 뭐 지금 3등, 2등 뭐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지 5등, 8등, 10등 밀린다. 그러면 목표가가 또 조정되는 거죠. 그러면 안녕 하고 그냥 손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0월 19일 날 코로나 확진이 돼서 돌파 감염이었고요. 제가 7월 12일 날 2차 백신을 맞았고 화이자로 그리고 10월 19일 날 확진이 됐습니다. 전 집에서 계속 일하고 침실에서 자고 업무하는 방으로 와서 업무하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다고 주말에 친구 만나서 저녁 먹은 게 단데 친구는 증상이 없고 저만 증상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뛰고 이 바닷가에서 뛰고 그냥 철봉하고 푸시업하고 턱걸이하고 시트업하고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어디서 걸릴 데가 없거든요. 근데 걸렸더라고요. 근데 그냥 감기 같았고 6일째 되는 날 그 셀프 테스트 킷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음성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정말 빨리 음성이 떴고 그냥 감기 같았고 어, 아직까지 근데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 막힘 증상이 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악화시킨 게 아닌가. 여기서는 비염 증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여기 열대 지방이니까 날씨 따뜻하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